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는 지락전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분석을 좀 해보고요. 여기에 따른 그 보호개정기의 관계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강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수험생들에게 전화가, 이 수험에 정말 이 강의가 도움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는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그 바람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 강의 하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 수험 정보에 정말 도움이 되도록 제가 강의를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목적하는 바를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이 강의는 아주 지금 세계화되는 국제규격하고에 맞물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아주 고민스러운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락전류를 건축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락전류의 검출에 대한 관련되는 서적도 전부 다 거의 다가 일본에 관련되는 서적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저술된 서적이, 기술서적이 거의 대부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지락전류에 검출되는 분석에 대한 자료가 일본 시스템에 맞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 시스템에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이 내용은 기술계산 핸드북에 지락전류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팩터를 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강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이 강의를 제가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세계 규격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세계 규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락전류의 검출은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접지 방식이냐, 이 다중접지 방식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접지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건 일본 방식이 아주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일본 방식은 뭐냐면은 되게 우리 국제규격으로는 이제 TT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압체계도 보면 삼선식 22,000kV. 네? 그 다음에 2차에서는 3.3이나 6.6kV. 이렇게 쓰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전압도 여기는 이제 삼선, 200V 또는 220V 이렇게 쓰고 있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어요? 4선식. 우리는 한국은 이게 거의 TM 방식에 가깝거든요. 방법에 가까우니까 다중접지 방식으로, 이건 다중접지 방식이고 이건 비접지죠. 그래가지고 됐어요. 22,900kV. 그래서 중간전압은 이제 우리가 중간전압을 쓸 때 3,300이나 6,600을 비접지 방식을 일본 거를 써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하에서 4선식 380에 220V. 이 부분을 많이 채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비접지 방식에서는 당연히 이 지락전류가 당연히 적죠. 여기 다중접지 방식에서는 지락전류가 이게 아주 상당히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다중접지 방식에서는 지락전류가 크고 비접지 방식에서는 지락전류가 적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호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접지 방식에서는 ZCT를 써가지고 GPT를 써서 SGR이나 DGR을 쓰고요. OCR 이 부분 쓰죠. 그러니까 그라운드 리레이 쪽은 OCGR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지락전류가 크니까 어떻게 썼어요? CT와 PT와 조합을 해가지고 OCR에다가 OC
GR을 쓰게 되면 뭐 그라운드 릴레이 쪽에 다중접지 쪽을 다 잡죠. 지락 전류를 다 잡았단 말이에요. 이 보호 계량기 시스템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뀐다고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저 뒤에 나오겠지만 맥시멈 지락 전류를 380mA로 보는데 보통 우리가 얼마로 봐요? 200mA에 검출되는 것을 보고 지금 여기에서는 수십 암페어에서부터 수백 암페어까지 이렇게 검출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에 가까웠냐면은 이 TN 방법에 가깝단 말이에요. 세계 규정에서 얘기하는 이 TN 방법에 가깝고 미국은 이제 TN 방법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TT 방법을 전제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다가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이미 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비접지 방식과 다중접지 방식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중성점에 대한 변압기로 봐서 만약에 전원 측에서 공급하는 변압기도 좋고요. 일단 중성점의 접지 방식을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5가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접지 방식과 저항 접지 방식, 직접 접지 방식과 리액탄스 접지 방식, 소리액탄스 접지 방식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주 대개 리액탄스 접지와 소리액탄스 접지는요. 일반 이런 저압수용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22900 라인에서는 별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이 TR 용량이 아주 커가지고 지락 전류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송전 전압이 커가지고 정렬 용량에 의한 그 영상 전류가 클 경우에 이게 리액탄스 접지와 소리액탄스 접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비접지 방식과 저항 접지 방식과 직접 접지 방식을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비접지 방식은 이게 중성점이 비접지를 했으니까 이게 무한대죠, 거의. 무한대니까 만약에 지락이 생기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지락이 생기게 되면 일단 회로 구성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직접 접지 방식은 이 부분을 바로 접지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다중접지 22,900 같은 경우 한전에서 뉴트럴이 쫙 가면서 계속 접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접지를 하게 되면 이게 지락이 생기게 되면 바로 개통수이 돼가지고 지락 전류가 굉장히 크게 흘리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 고장 전류는 지락 시의 고장 전류는 이 ZN 값하고 반비례를 하는데 그 반비례하는 것이 어떻게 있어요? 이것이 직접 접지 방식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제로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 토지의 저항만 존재하니까 어떻게 있어요? 이 지락 전류가 상당히 퍼져서 나오고 이것이 만약에 비접지 방식 같으면 이게 상당히 크니까 이 고장 전류가 상당히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0A 정도가 고임페던스와 저임페던스의 경계가 된다. 그래서 200A 이하에서는 이게 그 고임페던스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200A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저임페던스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네? 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접지 방식을 비교해서 크게 특징으로 다 이렇게 나눠봅니다. 이건 기술계산 핸드북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나가는 자료들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PT나 VT나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PT, 포텐셜 트랜스포머보다는 VT가 더 정확합니다. 볼테이지 트랜스포머가 정확하죠. 그러면 VT 접지라고 하는 거는 비접지 방식에서 이거 GPT를 쓰는 겁니다. GVT, 그라운드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를 쓰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최대 맥시멈 나오는 것이 380mA 정도 나오고 고저항 접지 같은 경우가 지금 5에서 100A 정도, 저저항 접지가 지금 200A 정도, 직접 접지 방식은 수십에서 수천 암페어까지 이렇게 지락 전류가 나오고 개통 나오고요. 완전 지락 시에 건전상 전이 지금 보면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지락 전류는 상당히 큰데 건전상에 지락이 생겼을 때 이상전압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요? 보통 고저항 접지와 저저항 접지까지 보통 정상전압의 루트 3배를 주고 여기에다가 루트 3배에다가
여기에 그 비율에 따라서 RX, B에 따라서 증폭되는 계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접지광 방식의 가장 결점은 아주 이상전압의 상승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압의 상승. 지금 보면 그래서 그 지락시의 고압 피더의 트립은 비접지나 고저항 접지나 저저항 접지나 직접 접지나 전부 다 필요한 걸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는 이 특고와 고압의 혼촉 시에 고압 측의 전위 상승. 그러니까 만약에 1차 측과 2차 측이 혼촉이 되는 경우에 전위 상승이 어떻게 되면 가장 높은 것이 이 비접지에서 가장 높거든요. 가장 낮은 것이 이 직접 접지가 가장 낮다고. 그러니까 전위 상승이 사고 시에 이게 가장 낮아요. 그래서 보면 전반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비접지 방식과 접지 방식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약전선에서의 그 어떤 이니셜 코스트라든지 접지 스페이스 문제, 그 다음에 그 전위 상승 문제, 검출 감도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두 개가 대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류가 상당히 크고, 그러니까 지락시 전류가 크죠. 그러니까 뭐 손상이 클 수 있고, 여기 적죠. 그러니까 전류가 적은 거죠. 여기 전류가 크고, 전압은 거꾸로 여기는 전압은 낮고, 여기 전압이 높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것이 일본 방식이고 아주 대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게 미국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22,900으로 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 방법에 지금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차하고 2차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일본 쪽의 고압계통에서 되게 비접지 방식을 할 때에 되게 이 방법을 써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즉 여기서 보면 계통의 대지 중전 전류가 뭐 100mA보다 크냐, 적냐? 적다 100mA보다. 이게 상당히 쉽게 나오는 거죠. 보통 이걸 어떻게 380mA 정도로 보면 벌써 380mA에서 500mA까지 쭉 나온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즉 비접지 방식이에요. 그랬을 때 비접지 방식이니까 어떻게 돼요? VT 접지를 하죠. GPT 접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량이 커지는 경우에, 비접지에서 용량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 중전전류에서 용량이 커지니까 이걸 고저항 접지를 하죠. 고저항 접지를 해서 5A나 100A 정도 순에서 나눠놓고요. 여기에 뭐 충전율이 0.01 마이크로파라드에 상당히 이렇게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접지 방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중접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분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중접지로 하면, 이게 만약에 다중접지로 하면은요, 지금 할 경우에 지락전류가 뭐 수십에서 수백 또는 수천 암페어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원하는 것이 보호계정기 쪽에 리레이의 동작 전류만큼을 필요한다. 그것이 만약에 뭐 50A 이내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 수백 수천 암페어를 50A로 다 잡아야 되니까 이 안에다가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이 저저항 접지라든지 고저항 접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 접지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리레이를 검출하기 위한 접지 전류 이외에는 이것을 만족시키면 나머지 거는 바이패스를 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지금 비접지 방식에서는 뭐 VT 접지냐 콘덴서 접지냐, 여기에서 또 뭐 비접지냐 고저항 접지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단락전류 계산할 때 제가 다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단락전류 계산할 때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 같으냐면 이런 그림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디서 나왔냐면 Y의 삼상 단락 그림을 가지고 하는데, 삼상 단락일 경우에 유출알로 보게 되면 여기에 영상분, 정상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피더를 등가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삼상 단락이니까 이렇게 그렸죠. 그런데 이제 한 선이 지락이 됐다 그래요. 삼상 단락이 아니고 한 선이 지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중접지 방식일 때 한선이 지락이 되는 경우에 등가위로 그림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락전류의 고장 계산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A상, B상, C상이 여기 동시에 다 걸려 있는 전압이 어떻게 있어요? 이 전압과 이 전압 걸려 있는 거, 여기와 여기 전압 걸려 있는 거.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EA가 3개가 다 걸려 있죠? EA가 3개 걸려 있으니까 3개 다 더하고 여기에 영상 저항, 영상분해 저항, 정상분해 저항, 역상분해 저항 해가지고 이건 같은 치로다가 2개를 곱해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사후전류를 이때의 사후전류를 검출해내는 방법으로 썼다. 만약에 Y인데 이것이 고저항 접지가 됐다든지 지금 보시면은 이것이 고저항 접지가 됐다든지 만약에 비접지가 됐다 그래요. 이 라인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이 없거나 고저항 접지로 된 경우에는 이것도 어떻게 돼요? 고저항보다 이렇게 등가위를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지락이 됐을 때는 이때 흐르는 전류는 3개의 전압에다가 이때 영상전류분이 얼만큼 걸리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영상전류분에 대한 정전 용량에 따라서 걸리는 영상전류의 임피던스 G0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가 얼마냐. 그래서 G0는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이때 그 C 성분하고 그 R에는 여기 뭐냐면 고장 접지가 들어왔을 경우입니다. 이게 고장 접지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이 만약에 비접지 됐다 그러면 이 항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접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요것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때 G0는 3RN분의 1, JωC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전제 조건이 지락저항이 그 제로로 돼 있고 각상의 정류량이 F 그 파라드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일단 일선 지락전류를 구해봐요. 그러면 이 지금 구해보는 요 식은 앞식에서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오면 이걸 전개해보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이거를 다시 우리가 전개해보면 벡터합을 IG는 IN과 IC의 벡터합이 된다라고 우리가 유도를 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 IN은 인위적인 접지 전류고 IC가 만약에 정전 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이 IC가 어디에 있어요? 비접지에서는 IC가 굉장히 크겠죠. 이 비접지에서는 IC가 클 거예요. 그리고 다중접지에서는 잡지에서는 이 IC가 적고 그렇게 됐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인위적인 접지 전류가 어떻게 있어요? 비접지에서는 이게 다중접지에서 크고 이게 크고 이 비접지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이게 거꾸로 이게 적겠죠. 그럼 여기 벡터 합이 이게 된다는 얘기지. 즉 만약에 다중접지가 되면은 이 IN은 크고 이 IC는 적기 때문에 이 IG는 이렇게 벡터 합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비접지 계통이 되면 비접지 이거는 적고 여기에 인위적인 전류는 적고 이 충전 용량 C에 의한 이 IC가 커지니까 이렇게 되죠. 벡터 합이. 보시면 즉 다중접지에서는 이런 세타라는 각을 이룬다면 비접지 계통에서는 이렇게 아주 낮은 세타 각을 이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절대치가 벡터 합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즉 G는 IN의 벡터 합이 플러스 I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볼까요? IG는 IN의 플러스 IC다.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보게 되면 다중접지에서는 이게 크고요. 이게 적게 나오죠. 다중접지에서는. 그리고 이게 비접지에서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비접지 계통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지금 이 부분이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벡터 합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IG가 이렇게 쓰는 경우하고 이렇게 눕는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IN이 크게 나오고 IC는 적게 나오고 이 다중접지에서는요. 이 비접지에서는 IN이 적게 나오고 IC가 크게 나오고 그래서 이 벡터 합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 지금 이 부분 설명을 지금 요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그 회로인데 일선 지락 시의 유효분과 충분전류 해가지고 우리가 이 회로를 많이 보는데요. 이 회로는 거의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회로지.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회로다 이거야. 왜? 이건 비접지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델타로 해가지고 우리가 22,900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는 방식이에요. 이거 22,900에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맞는 방식은 22,900에서 만약에 3.3으로 들어왔다든지 6,600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가 비접지로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를 GPT로 하고 그렇죠. 한 점을 가운데를 접지해가지고 인위적으로다가 중성 쪽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오픈 델타를 해서 델타로 오픈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SG 쪽으로다가 이제 가지고 나가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락이 한 부분이 생겼다. 그럼 인위적인 지락 전류 IN에다가 이 충전 전류가 쭉 걸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 충전 전류 IC는 여기 IC는 이 부분께 전부 다 합산이 돼가지고 들어오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거꾸로 흘러가니까 이게 방향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흘러가면 이쪽과 이쪽이 똑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트립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방향으로만 흘러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SGR을 놓는 거예요. 예? 셀렉팅 그라운드 릴레이를 놓는 거지. 예? 여기에 셀렉팅 그라운드 릴레이를 놓고 예? 그렇게 되면 어디 있어요? 이때의 전체 전류 IG는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보면 어디 있어요? IC는 크고 IN은 적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IN을 이쪽 방향에다 두면 비접지에서는 IN은 적고 IC는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페이저가 이렇게 누도록 나오죠. IG가. 근데 만약에 IN을 이쪽 축으로 IC를 이쪽에서 축으로 나눴다 그러면 IN은 이렇게 나오겠으니까 이게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쓰게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웠다고 해가지고 다 다중접지고 무슨 비접지고 이게 아니고 어디에다 기준을 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건 IN을 여기다 기준을 둔 거죠. 그럼 IC를 여기다 기준을 뒀으면 이건 섰다. 섰다는 얘기는 어떻게 있어요? 이거는 섰어도 이거는 어떻게 있어요? 비접지 방식, 이거 비접지 방식이구나. 누웠다. 만약에 누웠는데 이거 IN을 밑으로 다 기준을 뒀으면 눕겠죠 이게. 이렇게. 이상이 이렇게 누워서 나올 겁니다. 그럼 만약에 IC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이거예요. 지금 IC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여기 IC를 이쪽으로 기준했고 IN을 이쪽에다가 기준했을 때는 이 페이저가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에 어디 돼요? 2, 4, 6, 8 mA가 되겠지.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비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중접지 방식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2A, 1, 2, 3, 4A로 가고 이 부분이 눕지 않습니까? 누운다는 얘기는 이쪽이 IN이고 이쪽이 IC가 돼가지고 여기에 페이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IG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어떻게 있어요? 감도가 거의 센터에 면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도가 좋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요거는 상당히 이 센터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2mA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감도가 적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두 개의 회로를 가지고 보았을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IC를 기준하게 되면 IN이 적다. 비접지에서. 그래서 페이저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봤고요. 다중접지에서는 이 IC가 적고 IN이 크므로 이 페이저가 이렇게 눕죠. 누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상을 봤을 때 이거는 동작 특성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이렇게 쓰고 이것을 봤을 때는
동작 특성이 이렇게 눕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단위가 비접지니까 미리암페어로 나가고 여기에서는 접지니까 암페어로 나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접지 계통에서의 지락이 생겼을 때 여기에는 ZCT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에 GPT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GVT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되어 있어요. 이 중성에 대한 이 접지에 중성에 대한 이 GPT를 접지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어디에 돼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갖고 올 수 있는데 이 전압이 이 C값에 비례하는 전압이 걸린다. 그 C와 어디 보면 이 C와 이 RG에 대한 여기 RG에 대한 B로 이 전압이 걸리는데 두 개의 병렬로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0가 이 3RG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V5델 지금 보면 여기서 영상 전압이 이 GPT에서 2차 전압으로다가 검출되는 요걸 가지고 SCI 동작을 하니까 만약에 이 GPT를 여러 개를 놓으면요 이 전압 자체가 분산이 돼버리니까 이 V5델이 상당히 적게 떠서 동작을 안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GPT가 계속가 이게 삼선식의 비접지 방식에서는 이게 GPT 개소가 많아도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뜨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아예 검출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 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 이걸 쓰면 안 돼.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방법은 상당히 이 지락전류를 검출하거나 이 GPT의 2차 전압을 검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GPT가 상당히 장소가 넓어가지고 GPT를 여러 개 개소를 만약에 넣어가지고 기통구조를 하다 보면 이 V5델이 상당히 짙게 뜨기 때문에 이 SGR이 동작을 안 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호계정기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대지전압의 상승은 크고 사고전류 검출이 어렵고 예?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나오겠지만 IEC에서는 이 부분을 포용을 하지만 NEC에서는요 이 개별 접지 방식은 아예 그 방식에서 그 시스템에서 그 승인을 안 합니다. prohibit. 아예 절대 TT 방식은 승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한전은 3상 4선식에 22,900에 Y단 말이에요. 다중접지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가 안 맞아, 이게. 예?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2차가 묶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 1종, 2종, 3종 접지가 나왔던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여기 전압 걸리는 부분에 대한 벡터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앞식에서 우리가 끌고 가면은 우리가 2-77C가 같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GVT의 2차 측에 나타나는 영상 전압이 아주 작아. 그리고 충전 전류가 아주 클수록 지락 시에 영상 전압은 작으니까 충전 전류 IC가 크다는 얘기는 전압이 크다는 얘기 아니니까 전압이. 예? 어떻게 돼요? 22,000, 154 이런 것들이 비접지로 갈수록 비접지로 전압이 클수록 2차의 영상 전압이 아주 작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GVT의 개수가 많아지면 병렬로 돼가지고 영상 전압이 작게 나타나. 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죠. 다중접지에서는 지락전류가 이게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크게 나오니까 검출하는데 검출이 용이하고 전위 상승이 없어. 전위 상승이 아주 자잘한 적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지금 비접지에서는 지금 보세요. 비접지를 해놓으니까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프잖아요. 왜? 지락점 R이 크면 VO 대를 가지고 SGR이 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작게 되면은 감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감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비접지의 충전 전류는 그 충전 전류 IC가 클수록 이거는 뭐냐면은 클수록 이 VO델이 크게 나오죠. 크게 나오는데 이 충전 전류가 크다는 얘기는 뭐가 커야 돼요? 전압이 커야 되죠. 전압이 커야 돼요. 그런데
이 GPT, 그게 여기서는 GVT라고도 얘기합니다. GVT의 개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VO들이 분산이 되거든요. VO들이 분산이 되니까, 분산이 된다는 얘기는 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감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SGR이 동작을 안 하죠. 안 한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것이 다중접지 방식에서 상당히, 비접지 방식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접지 방식에서는 SGR을, 이런 경우는 만약에 하나의 큰 수용가의 넓은 지역에다가 비접지 방식으로 이게 분산이 된다. 이게 델타로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GVT를 여러 개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응?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계통 구성을 하다 보면 개소가 많아지면은 이 VO들이 떨어지고 이것이 떨어지면서 SGR이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NEC와 IC60364, 우리가 IC60364를 지금 배웠죠. 앞으로는 IC60364에서 시험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게 이거하고 NEC밖에 없어.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IC60364하고 NEC 비교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IC60364는 TN, TNC, TNCS, IT, TT 시스템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 포함을 해요. 근데 NEC에서는요. TN, TNC, TNCS는 포함하지만 IT하고 이 TT 시스템은 prohibit, 금지했어. 이 NEC에서는요. TT 시스템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중접지 방식에서는 TT 시스템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중접지 아니야 지금. 22,900 3상 4선식. 그럼 다중접지 방식이야. 여기서는요. TT 시스템을 쓰면 안 돼. 에? 자,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지고 지금 국내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에?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적시를 해주고 답안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도를 해줘야 돼요. 에?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있어요? 다중접지 방식에서 이게 우리가 가깝잖아요, 여기에. 응?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전력의 경우에 3상 4선식의 22,900kV의 다중접지 방식이라 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NEC 시스템이 이 적용이 아주 유리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22,000 kV의 일본하고 똑같이 3선식을 썼다 그러면은 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될 아주 상당히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충전 용량이 아주 큰 계통이나 GVT 개소가 굉장히 많은 계통에서는 지락전압 계전기의 검출 감도가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에 이게 동작을 잘 안 할 수 있다. 우리한테는 좀 이 사항이 부합이 안 되는 얘기죠.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왜냐면 다중접지를 해가지고 MOF로 해가지고 뉴트럴이 어떻게 있어요? 일단 MOF로 일단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수용가하고 거의 연접해서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접지 계통일 때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 시계 얘기를 아주 등가를 그래가지고 아주 상당히 잘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있어요? 지금 정전 용량 C0는 각 선의 정전 용량 C0, C에 대한 값을 다 합친 C값이에요. 에? 이거와, 이건 대지의 이제 지락 저항을 놔놓고, 그리고 이 R0N은 지금 GPT에서 걸리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었죠.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됐어요? IC와 IN을 적게 잡았어. 그러면 비접지에서는 IC가 크고 IG가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IC는 크고 IN이 적죠. 예? 그러면 여기에 벡터 합이 이렇게 되죠. IG. 그럼 이거 IG에 의해서 뭐 어떻게 돼요?
전체 여기 걸리는 저항, 이 선로의 대지에 걸리는 저항이 얼마냐에 따라서 IG에다가 RG 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 V가 되겠지. 그럼 요거 되겠지. 요 IG에다가 여기 걸리는 RG 값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순수 지락, 인위적인 지락 전류에 따라서 나오는 VOdel이 뭐예요? GPT의 2차 전압이거든요. 2차 전압. 자, 이 GPT 보세요. 만약에 IC가 크면 커질수록 이것이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들어오죠? 이 IG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IC가 클수록, 누르잖아요. IC가 크다는 얘기는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IC가 커지니까 IG가 이렇게 들어오겠지. 안으로. 예? 벡터합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요 떨어지는 부분이 지금 IN이 되는데 이 IN이 점점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IN에 의해서 VOdel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계속. 또 어디 돼요? 이 V0가 이 R 여러 개로 다 분산해 놓으면 이 V0가 분산이 돼서 떨어지니까 이 실제적으로 VOdel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앞부분에서 IC가 크면 클수록 이게 떨어지는 거지. IN이 떨어지죠. IN에 떨어진 거에서 이거에 의해서 이 VOdel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점진적으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검출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저항이 크면 클수록 여기 보면 지락을 시켰을 때 GPT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또 이 RG와 합의되는 이 썸되는 이 전압의 VO가 상당히 적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우리한테 관심사는 이 VOdel이거든요. 그러니까 SGR이 동작을 하는 것은 이 VOdel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VOdel이 어떤 벡터에서의 산출되느냐 하는 거에 주안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벡터는 앞에 본 이식과 여기 파라미터가 되어 있어요. VO가 있으면은, 자, 보세요. 1에, 어떻다고 여기 2가 있고, 여기에 RG 벡터가 있죠? 여기에 또 RG 벡터와 R0N 벡터가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관계를, 이 식의 관계를 벡터로 나타내 주는 거죠. 계통 구성에 따른 지락시 전류와 전압의 특성을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볼 텐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단락전류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죠. 즉, 단락전류 때도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이 Y로, 왜냐하면 대칭 좌표법보다 일단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일단 대칭 좌표법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3상 단락이 됐는데 상별로 다르다.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붙었으면은 이걸 전원으로 봤을 때 이것을 세 개로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정상분의 정상 전류와 정상 임피던스 전원, 영상분. 이건 영상분은 어떻게 있어요? 이건 지락이 발생됐을 때만 발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역상분. 이게 됐었죠.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거는 뭐예요? 지락이 생겼을 때도 어떻게 돼? 정상회로 때, 영상회로 때, 역상회로 때. 그러니까 지락이 생겼을 때, 정상회로에서 정상회로분에 있을 때 임피던스가 다를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지락이 안 됐을 때, 이때 정상회로의 임피던스가 다르고, 영상분일 때, 영상 임피던스가 다르고, 역상일 때, 역상회로의 임피던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대칭 좌표법을 보게 되면 이때 정상과 역상은 임피던스 수치를 같이 봐요. 같은 걸로 보고, 영상회로 때는 이때는 어떻게 있어요? 선롭게 죽어들고, 대지의 것이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정상회로와 역상회로에서는 순수 선로의 임피던스만 존재하지, 여기엔 대지의 임피던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영상회로에서는 선로의 임피던스가 줄어들면서 대지의 임피던스가 들어가고 이때 흐르는 전류의 수치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배운 바에 설명이 다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벡터도 가지고 설명했듯이 IG는 IN의 IC다. 그래서 되어 있어요. 이 IN은 이미 지각전류고 IN 어디다 이제 벡터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IC는 충전 용량에 의한 지각전류고 이거에 대한 벡터 합이 지금 IG가 됐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일선 지락 시 건전선의 대지전압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지금 아까 어디 있어요? 저기서는 3, 2, 0에 G0, G1, G2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과 비접지 방식을 한번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특고압 수용관은 계약 전력이 100kVA 이상, 100kW 이상에서 10MVA 미만, 보통 이제 맥시멈 12MVA까지도 22,000원 받는데 되게 수전 전압이 3상 4선식에 22,900인 수용가를 우리가 받는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호사를 받는 거는 12MVA가 넘어야 돼. 보통 1호사 수전 받는 거는요. 그리고 완스텝 방식은 이제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바로 내려가는 방식이 쓰는데 대개 이제 1000kW 이하의 소규모에서 쓰고 투스텝 방식은 고압으로 일단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저압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간 고압으로 갈 때 비접지 방식을 쓰죠. 이렇게. 그래서 직접 접지 방식은 어떻게 돼요? Y에서 우리가 보통 다 이게 직접 접지 방식을 쓰는 이유는 22,900에서 바로 떨어지는 것은 다 직접 접지 방식이죠. 3상 4선식은. 전부 다 직접 접지 방식이에요. 그런데 비접지 방식은 22,000kb에서 3,300 떨어지거나 6,600 떨어져서 다시 떨어지는 방식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22,900에서 3.3이나 6.6으로 더 비접지 떨어져가지고 다시 다중접지로 380에 220이면은요, 중간이 비접지 됐더라도 중간중간 엮어서 쓰게 되면 이건 다 다중접지 방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응? 직접접지 방식이라고요.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성점의 접지 방법은 우리가 계전기를 이제 동작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상전압을 좀 내려가지고 기기의 절연 경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봤습니다만 고장 접지는 캔슬레이션을 시키고 직접 접지와 비접지를 보게 되면은 직접 접지는 대략 380mAh 최대. 이거는 이상전압이 일선 지락시 건전상 전해상승이 3배야. 근데 이건 1.32죠. 유도장애가 좀 큽니다만 유효접지기가 수백에서 수천만 배야 그러고 중점지는 거의 제로고 무한대고. 그래서 문제는 미국에서는 직접 접지 방식을 쓰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뭐를 하냐면 타치 전압을 타치 볼테이지를 낮출 수 있다. 여기다 아주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비접지에서는 타치 볼테이지가 높다. 그래서 일전 지락 시에 고장 전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니까 이때 저항을 갖다 좀 집어넣죠. 그리고 여기에 동작은 확실하고 계전기의 동작은 유도장애들이 이제 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크 지락 시 사고 시에도 이상전압 발생이 거의 없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과 차단기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대부분 직접 접지 방식을 많이 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비접지 방식이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변압기 결선을 델타로 하고 Y로 하는 경우라도 중성점을 접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Y라도 중성점을 접지 안 하고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뉴트럴을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접지 방식의 이제 특징이 일선 지락 시에 전해상승이 상당히 높다. 3배의 전해상승이 생긴다. 아까 다중접지 방식에서는 1.32였는데 여기 3배가 됐죠.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면 보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통신선에 대한 영향, 고장 전류가 작업으로 계속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잘 보세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 잘 보시면은 자, 시스템에 영향이 적다, 통신선에 영향이 적다, 고장 전류가 적음으로 계속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건 다 기능이죠, 기능. 기능이 좋다는 얘기죠. 세이프티는 어떻게 될까? 세이프티는 3배가
이상전압이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세이프티는 문제가 있어요. 이 타치 전압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치 볼테이지가. 즉, 세이프티가 개런티가 안 되는 기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능은 잘 돌아가는데 기계는 잘 돌아가는데 사람이 죽는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지락 시에 건전상 전위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전압이 발생하니까 다른 데서 만약에 타치전압이 발생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보인 것처럼 NEC에서는 기능에선 좋을지 몰라도 이 세이프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프로히비트야. 절대 써서는 안 돼. 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내용을 이번 강의 내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호개전 방식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다중접지 방식은 3상 4선식에서는 어떻게 된다? PT와 CT를 써가지고 OCR과 OCGR을 쓰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다 해결이 돼. 그래서 OCGR은 51N, OCR은 51 가지고 다 커버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구성회로를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이 이 방법을 쓰죠. 그래서 직접 접지 방식의 보호 개선기 방법은 어떻게 있어요? 여기에 51 G N을 둬가지고 쓰고 이거는 뭐예요? OCR을 주는 거지. OCR. 그래서 정상전류의 과전류는 이걸 다 OCR로 커버를 하고 지락전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51GN을 가지고 검출하는 방식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의할 것은 반드시 이 접지점이 이 접지가 이쪽에 가서 붙는다거나 다른 쪽에 가서 붙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CT의 이 N 방향으로 지금 여기 중간에 가서 붙는다든지 지금 이쪽 라인으로 가서 붙으면 이거 안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있어요? 51 GN 전단으로만 가서 붙고 2차 CT의 2차의 합친 지점에 2차로 가서 접지가 된다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설계시 고유사항에서는 큰 거는 이 OCR 및 OCGR 특성을 강방한 반환시 특성으로 해라.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반환시라는 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강방한 반환시라는 건 아주 급속하게 떨어지는 이런 반환시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이걸 전류로 보면 강반환시라는 건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부분을 이거를 강반환시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기기적인 강도. 왜냐하면 이게 CT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락전류라든지 뭐 단락전류가 상당히 클 수 있으니까 지락전류도 여기 CT에 대한 배우를 상당히 기기적인 강도를 크게 하라 그랬죠. 이거는 제가 VT 계기경 변성기에서 설명이 이미 다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다 했으니까 CT와 PT ZCT에 대한 그 강의 앞에 강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CT와 PT에 대한 그 선정 샘플을 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게 되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압측 중성점의 직접 접지 방식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법에서는 반드시 중성점을 접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게 1차 들어오는 거는 3상 4선식에 뉴트럴 들어와가지고 또 중간에서는 이제 3300V 비접지를 쓰고 6600V를 쓰고 또 저압으로 가면은 반드시 법으로다가 접지를 하도록 돼 있고 이거 어떻게 하죠? 여기 접지돼 있고 그럼 중간만 뭐예요? 중간만 비접지죠. 여기는 이미 3상 4선식 22900으로 다 들어와 있고 또 저압은 다 접지하라고 쓰라고 중간만 비접지니까 이게 중간에 이게 두 개가 믹스가 돼버리니까요. 이 고장전류, 지락전류가 거의 다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용가마다 전위 상승이 다 달라.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법으로다가 반드시 해도록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300A가 넘는 거, 그러니까 300대 5가 되는 거, 5가 넘는 거는 앞에 CTPT에서 제가 강의했죠. 이 배율이 넘으면 300대 5로 되면 어떻게 포화가 돼가지고 1차 전류하고 2차 전류가 정상적으로 안 나타나. 그러면 CT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삼상 이제 영상 블로 콘솔을 써야 된다고요. 그것만 달라져요. 그것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게 300대 5 이하에서는 거의 CT 비율이 거의 정확하니까 그냥 써라는 얘기예요. 에? 그래서 OCR 쓰고 OCR 쓰고 그래서 330대 5 정도 이하 그러니까 이게 300도 5는 넘어가는 겁니다. 이 중간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락이 생기면 지락 전류가 이렇게 크니까 어떻게 있어요? 이 51N을 갖다 여기다 놓지 않고 또 지락 전류를 또 CT로 잡아가지고 51N을 동작시키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있어요? 만약에 300대 5 이상이 넘어가면 예? 삼상 영상 블루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건설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 삼상 영상 블루에 대한 거는 제가 앞에 GVT, CT, ZCT 하는데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51N을 동작을 시키는데 삼상 영상 블루의 건수를 이용한다. 왜냐하면 이게 300대 5를 넘어가면은요 1차 건선과 2차 건선의 포화 영역을 넘어가가지고 이게 상당히 그 비율이 리니어하게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삼상 영상 블로 건선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비접지 방식의 보호 방식을 보게 되면 앞에서 살펴 다 본 겁니다만은 지금 이제 대지 300V 이상은 군에 저렇게 되어서 개통 접지 하지 않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쓴다 이거죠. 이 22kV는 우리나라 지금 캔슬레이션 시켜서 없고 이제 중간 전압이 6,600kV 같은 경우 비접지 계통을 쓰면은 사고 전류가 상당히 적으니까 사고 설비가 확대되지는 않는데 이게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단락보호에 대해서 과전류 계전기도 사용하고 지락보호에는 GPT를 사용해가지고 SGR하고 고압지락 리레이를 사용한다든지 요거는 소규모는 그 DGR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DGR이라고도 얘기하고 대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셀렉팅 그라운드 리레이 이렇게 해서 SGR로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성 그 계통도를 보게 되면 특고압에서 비접지 계통에서 보게 되면 이거 GPT를 썼죠. GPT 이건 GVT하고 같으니까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세요. GPT하고 GPT를 썼고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VO 델 이거죠. 그 이 전압을 가지고 이 전압이 감도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 SGR 동작 안 하는 겁니다. 이 감도가 왜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러 개소의 GPT에 접지를 하면 이거 떨어지고 이게 총력 연료가 높으면은 VO 델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VO 델이 여기 걸리고 걸리고 CT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영상 지락 전류를 잡아가지고 SGR로 공급해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잡아주는데 이 VO 델이 뜨지 않으면은 이 SGR이 동작을 안 해.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오픈 델타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GVT의 3차 건선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VO 델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점에서 접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A 마이너스 F 이렇게 있는데 요 코일에 대한 P1과 P2에 대한 전압 코일에 대한 이 위상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전류의 코일도 마찬가지예요. C1은 반드시 K에 연결이 돼야 되고 C2는 L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C1이 L에 연결되고 K가 C2에 연결되면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 SGR이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 L에서 접지를 하고요. 이 F점의 하단에서 접지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VO 델이 정상 전압이 나와줘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이 개소가 많으면 안 되고 충격 전류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이 지락 저항이 너무 커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을 만져줘가지고 이 VO 델이 맞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설계시 고려사항들이 우리가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GPT에서 영상전압과 ZCT의 영상전류를 공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그림 칠과 같이 반드시 결선이 잘못되면 안 돼. 극성이 바뀌면 오동작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전압에 따른 이 한류 저항을 오픈 델타에다 넣잖아요. 이거는 그 프로팅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 넣는데 이 부분이 3.3kb에서 55, 6.6kb에서 25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드 돼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 전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원측 배선이 아주 짧은 경우에
접지 콘덴사를 집어넣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여기 나타나는 요 지금 회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아주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GVT와 CLR의 설치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개해서 볼 수 있는데, 즉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되어 있어요. VO 대리가고, VO 대리라는 거는 IN에다가 곱하기 여기 R0N이 되는 거죠. 예? 이 IN에다가 여기 R0N이 되는 거예요. 여기 걸리는 요 총계 저항이 R0N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VO 대리 전압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ZCT에서 되어 있어요. 전류가 I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GPT는 오픈 델타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치락되는 부분에서 계통을 구성해주고, 여기서 만약에 전류가 커가지고 이게 여기서 필요한 SGR이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전압 VOΔC 이상이 오게 되면 그것도 부패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이 CLR로 돌려가지고 전류를 제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지금 앞에서 배운 것처럼 3.3kV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55옴. 6.6kV에서는 25옴을 넣는다. 왜냐하면 전압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전압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IC가 커져. IC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항을 줄여놓는 거죠. 이 전압이 낮을수록 저항은 높아지는 겁니다. 이 저항이 낮을수록 어떻게 돼요? IC는 적어요. 적으니까 이 썸이 되니까 이 저항치를 좀 올려놓은 거고, 이건 올라가니까 썸이 되는 치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압 비접지 계통의 보호 개전 방식에서는 상당히 그 저압적 사고가 단락 시에 차단기 용량 부족하는 문제, 보호 개전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락 보호에서도 이게 이제 SGR로 나가지고 방향성을 갖게 하는데, 영상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SGR이 동작하느냐 안 하느냐 하기 때문에 영상전압의 크기는 앞부분에서 봐온 것처럼 GPT 영상전압이 적으면 안 되죠. 뭐 충전전류 IC가 크면 안 되죠. 이게 개소가 많으면 또 안 되지. 이런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고압에서 비접지가 아니고 또 저압에서 다중접지고, 이런 경우에 중간에서 비접지 계통을 잡는 경우에는 이 지금 옆에서 앞에 부분에 강의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믹스가 되어 있잖아요. 저압 다중접지와 비접지가 막 믹스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그 사항을 알고 대한민국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즉 수용가마다 다 다르다.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IC와 NEC에서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수용가가 같은 조건이려면은 전부 다 다중접지로 다 묶는 날 이 정확한 이 비접지 계통과 접지 계통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분석 내용이 맞아떨어진다. 지금은 어느 수용가도 일치하는 수용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